자,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 자, 일단 정의부터 해볼게요.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발생했을 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써볼게요. 잠깐만.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말이 어렵죠? 확률 얘를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요, B바 A 이렇게 썼어요. B바 A. 자, 요건 바란 표시입니다. 막대기 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용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가 뭐예요? 이게 전제죠. 자, 그리고 사건 B가 발생할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겠죠. 개별 사건이 되겠죠. 이건 뭐야? 전제 사건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전체가 되는 것이고 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어디로 갈까요? 분모가 A일까요? 분모가 B일까요? 당연히 전체가 분모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얘를 요 녀석 B바 A를 바라보는 시선을요, 살짝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B, 바, A 살짝 요런 식으로의 느낌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분모가 A가 되고 분자가 B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A분의 B라는 표현을 이렇게 두 줄로 쓰지 못할 때 우리는 얘를 B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B over A 이렇게 쓰죠. B over A. 우리랑 말 어순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얘를 A분의 B라고 부르는데 그 서양 아이들은 B over A 이렇게 부릅니다. 좀 표현법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야 되는 건 A가 분모냐 B가 분모냐 했을 때 뒤쪽에 있는 거 약간 살짝 이렇게 슬러시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라는 느낌으로 분모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 주시면 헷갈리는 게 좀 덜합니다. 그래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란 뜻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그쵸? A가 일어날 확률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죠. 그렇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그걸 분모로 하고 분자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해야지 얘가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선생님 그러면 A교 B라 확률 A교 B와 B바 A의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봐보자. 여기는 어떤 표본 공간 S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요거예요. 요 녀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얘예요. 표본 집합 전체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렇게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요, 자, 분모가 얘예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A 교비가 일어난 거니까 요게 돼 버린 거예요. 요거 똑같은 A 교비를 뜻하는데 분모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전체 상황이. 아시겠어요? 그 차이다. 그래서 약간 A 교비의 느낌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다는데, 분모 전제가 다르다. A 교비는 전체 표본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분모가 B바 A의 확률이라는 건 집합 A라는 공간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분모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것만 구별하시면 여기서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모가 다르다고 했었죠? 분모가 다르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남녀고가 있고요. 남녀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부고가 있다 칩시다. 사대부고. 여학생이 있고요. 남학생이 있어요. 네. 자, 그때 남녀고에 여학생이 25명이고요. 남학생이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대부고에 여학생이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이 15명이라고 해봅시다. 남학생이 15명을 해볼게요. 그럼 여학생의 총합은 45명이고요. 남학생의 총합은 55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남녀고의 총합은 얼마가 되죠? 65가 될 것이고요. 사대부고의 총합은 35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총합은 총 몇 명이에요? 100명이 되겠죠? 알겠죠? 100명이 됩니다. 이때 우리한테 자, 남녀고 학생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을 뽑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해봅시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B바 A. 그럼 뭐예요? A가 일어났을 때 남녀고 학생이 선택받았을 때 그 중에서 뭐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남녀고 학생은 총 몇 명? 65명이에요. 그 중에서 남학생은 총 몇 명? 40명이죠. 그래서 65분의 40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녀고 학생일 확률은 얼마죠? 남녀고 학생일 확률은 100분의 65죠. 자, 남녀고 학생일 확률이 100명 중에서 65명이 남녀고 학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A교비를 구해볼게요. 네, A교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체에서 남녀고 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확률은 40명이죠. 100분의 40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B바 A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예, A의 확률에서 A교 B의 확률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100이 약분되면서 얘도 65분의 4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바 A의 확률이라는 거 그것은 A의 확률 분의 A교 B의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하고 요번에도 살짝 변형해 볼까요? 조건부 확률이란 건 B바 A의 확률이라는 것은 자, B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렇죠? A가 발생했을 때 A교 B가 동시에 발생한다.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녀석을 욜로 이항시키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A교 B의 확률은 뭐가 되죠? A의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B바 A의 확률이 돼요. 그리고 확률끼리 곱했으니까 얘를 갖다 뭐라 보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A바 B를 이렇게 또 써볼까요? A바 B를 써도 뭐가 있어요? A교 B가 있잖아요. A교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B가 발생했을 때 A교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옮기면 어라? 이거 뭐예요? 얘랑 또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거예요? 얘는 B가 발생했을 때 A B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서는 요 분모 쪽 확률 있죠. 분모 쪽 확률이 이렇게 같으면 얘네들도 같아진다라는 거. 요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요게 헷갈리시면요. 그냥 얘만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얘를 외워두시고 필요할 때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다 익숙해지면 그때 이 곱셈 정리까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개념 익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반 조건부 확률 그리고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127번 봐보도록 할게요. 127번. A의 확률이 2분의 1, B의 확률이 5분의 2, A 교비 확률이 10분의 1일 때 그랬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암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쓰시면서 개념을 이렇게 공식 한번 써주시면서 저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시면서 외우면서 그리고 숫자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B의 A가 발생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란 건 얘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 분의 A교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자, A의 확률 2분의 1분의 A교 B의 확률 10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하고 약분해서 5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네, 5분의 1 되는 거죠. 혹시나 번분수 처리가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지금 얘는 2분의 1분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요 녀석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2와 5의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10을 잠깐만요. 2와 이거 5가 아니라 10이었네요. 이게 10이었으니까요. 약분해서 그랬었네. 그러면 얘도 그래도 10인 거죠. 그래서 10을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분모는 5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분자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A, B분의 C분의 D는 자 A, C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A, C를 이렇게 곱했다 치면 A가 약분되고 분모는 BC, C가 약분되고 분자는 A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분의 AD로 보통은 암기가 돼 있을 상태인데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봐보시면 얘도 어떻게 써야 돼요? 자,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교 B가 A와 B가 일어날 확률이었죠.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2. 그 다음에 A교 B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분수 처리해 주시면요. 10 곱해주면 되죠. 10 곱해주면 얘는 2 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4분의 1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A교 B가 10분의 1인데 우리가 곱셈 정리를 하면 A교 B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었죠? PA 곱하기 하면 PB 바 A죠. 분모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PB 하면 A 바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B 바 A의 확률 얼마였어요? 5분의 1이죠. 그래서 얘 10분의 1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B의 확률 얼마였죠? 5분의 2였죠? 자, B 바 A는 A 바 B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래서 약분해서 10분의 1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기 써있죠. 10분의 1이라고. 그래서 곱셈 정리가 성립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원리 익히기 128번 봐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한대요. 짝수의 눈, 주사위니까 2, 4, 6이죠. 자, 확률은 얼마가 돼요? 네, 2분의 1이 돼요. 6분의 3이니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사건 B라고 합니다. 뭐 있죠? 2, 3, 5죠? 얘도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 A교 B. A와 B의 교집합은 2. 또 있나요? 없네요. 하나밖에 없죠. 6분의 1이네요. 그럼 그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가 발생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교 A가 되는 거죠.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고요.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었죠. 약분하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확률의 곱셈 정리를 생각해 본다라면 P,
A교 B라는 것은 PA라고 쓰면 얘가 분모죠? 그러면 뭐가 돼요? B바 A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B바 A의 확률은 3분의 1인 걸 구해놨었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6분의 1 맞죠? 예, 이렇게 곱셈 정리도 하면서 자꾸 같이 연습해 보세요. 곱셈 정리 이제 난감해 하거나 암기 제대로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더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늡니다. 자, 129번 봐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요. 사건 A 확률 0.2, 사건 B 확률 0.6. 그 다음에 A가 발생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0.3이죠. B바 A의 확률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A교 B 확률이다. 우리가 하는 거 이거죠. 이걸 아니까 분모가 A잖아요. 그럼 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의 확률 곱하기 B바 A의 확률을 곱하면 A교 B의 확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 자 0.2 곱하기 0.3 해서 얘는 얼마가 돼요? 0.2 0.06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바 B면 어떻게 되죠? B가 일어났을 때 A교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 0.6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6이라고 쓸게요. 분수꼴이니까. 교집합 우리가 구해냈죠. 얼마라고? 100분의 6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네,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이요. 자, 여기서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 이걸 주고 보통은 우리가 문제에선 예를 거쳐서 예로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주고 다이렉트로 그냥 우리한테 A바 B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A바 B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 놓은 것을 정리해 보면 A교 B의 확률이란 건 A가 일어났을 때 B바 A의 확률 곱하면 되고요. B가 일어났을 때 확률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A파 B를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잖아요. 그러면 P A 곱하기 P B바 A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P B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P A 썼으면 P B바 A잖아요. 그 다음 P B 썼으면 B의 확률 썼으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A바 B잖아요. 얘가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분모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냐고요. 얘는 뭐냐고요. 약분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다이렉트로. 그쵸? 그러니까 B의 확률 10분의 6, A의 확률 10분의 2 곱하기 B바 A의 확률 10분의 3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슝 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 바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예를 주면 바로 얘를 물어보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30번. 10개의 당첨제비가 있어요.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제비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불이 순서대로 뽑을 건데요. A가 당첨되는 사건을 갑이 당첨된 사건을 A,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가 당첨되는 확률과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되는 확률과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당첨되는 확률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풀어볼게요. 다이렉트로 풀어보면 갑이 당첨될 확률, 갑이 당첨될 확률이라는 건 그냥 10분의 3이죠. 그렇죠? 갑이 처음으로 뽑잖아요. 10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갑이 아니죠. 이거는 맞죠?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당첨되는 건 10분의 3이었고요. 을이 당첨되는 건 얼마예요? 자, 갑이 당첨제비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을은 9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이고요. 갑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이래요.
요게 지금 갑이 당첨되고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될 확률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각각 을이 동시 당첨이니까. 그러면 갑이 당첨됐을 때 그때 비가 당첨될 확률, 을이 당첨될 확률, 을이 당첨될 확률은 뭐가 되는 거죠? 갑이 하나 뽑고 당첨 제비도 하나 없었으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은 두 번째에서 을이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을이 동시에 당첨된다. 그럼 갑 당첨, 을 당첨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풀면 당연히 A의 확률은 바로 10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B, 바, A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A가 당첨이 된 상태라면 당첨 제비는 9개가 남은 것이고, 제비는 9개가 남은 것이고, 그 중에 당첨은 2개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당첨된 상태에서 B가 당첨되는 건 9분의 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교 B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건 PA죠. 그러면 PA 곱하기 PB바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확률은 10분의 3. PB바 A의 확률은 얼마? 9분의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슉슉슉 약분하면 15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것과 그 다음에 기호로 두고 푸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얘는 여러분들 하시면 이게 직관적이어서 좋긴 해요. 이런 기호도 안 사용하고. 근데 복잡할수록 얘는 한계가 좀 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호로 바꿔서 연산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능이나 문제에서도 다 이렇게 기호화해서 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이제 공식 외우기 싫다고 이렇게 푸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네, 필수예제 1번 조건부 확률 계산 어떤 유형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A의 확률이 5분의 2고 B의 확률이 2분의 1, B바 A의 확률이 4분의 3일 때 우리한테 A여 교 B여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얘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1 마이너스 A 합 B의 확률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 합 B네요. 그러면 A 합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덧셈 정리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A교 B의 확률을 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A의 확률이 5분의 2인 거 알고 있고요. 자, 통분해서 쓸까요? 얘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얘는 5분의 2고요. B의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A교 B의 확률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교 B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A교 B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뭐가 등장했죠? B바 A, 분모에 A가 있는 거죠. 그러면 PA 곱하기 B바 A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A의 확률은 5분의 2였고요. B바 A의 확률은 4분의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분돼서 얘는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빼기 10분의 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4, 5 빼기 3 해서 얼마가 되죠? 10분의 6 되는 거죠. 10분의 6 되는 거니까 자, 합집합의 확률이 10분의 6이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5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그리고 곱셈 정리 변형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런 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익혀 놓으셔야 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요번에는 A바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A바 B의 확률 써볼까요? B의 확률 분의 A교 B의 확률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B의 확률은 줬는데 A교 B의 확률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건 A교 B의 확률은 뭔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쳐다보는데 요 녀석이 뭐죠? A 합 B의 여사건이 0.5라는 건 A 합 B가 얼마란 소리예요? A 합 B가 0.5란 소리죠.
그래서 덧셈 정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네. A 합 B라는 녀석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 B의 확률이었죠. 그러면 A의 확률이 0.5였고요. 합집합의 확률 A의 확률은 0.2 플러스 0.4죠.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요? 0.1이어야 되니까 얘가 0.1인 거죠. 그러면 끝났네요. B의 확률은 0.4. 그 다음 얘의 확률은 0.1. 그쵸?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 즉 0.2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 문제가 훨씬 더 좀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번 문제 유형을 좀 잘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족고부 확률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고등학교 A와 B 두 학급의 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안경 쓴 학생과 안경 안 쓴 학생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전체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낀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B 학급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안경을 껴야 되는 거죠.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을 A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비학급인 사건을 비학급이라고 그랬죠. 사건 잠깐만요. A, B를 지금 동시에 써가지고 아우 헷갈려. 자, 얘를 문제가 헷갈리죠 지금. PQ라고 할게요. P반, Q반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 저희 사건을 A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A 학급이니까 우린 P반이죠. P반일 학군. P반인 사건을 B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문제에서 두 학급의 학생을 임의로 뽑은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전제가 뭐예요? 안경이에요. 안경 쓴 학생이 전제예요. 그게 B학급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B바 A가 되는 거죠. B바 A를 구해야 되는 거. 전제가 지금 뭐예요? 뭐뭐이었을 때가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A의 확률에서 비교 A의 확률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A의 확률은 얼마죠? A의 확률.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안경은 몇 명이 썼어요? 50명 중에 20명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50명 중에서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A교비죠. A교비. 안경 쓴 학생 중에서 안경 쓴 P반 학생은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50이죠. 거기서 16인 거죠. 16.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20분의 약분돼서 16. 그래서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장제 문제에서 무엇이었을 때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분모예요. 분모로 간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번 문제 봐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을 때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대요.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2번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자, 첫 번째 흰 공. 첫 번째가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을 사건 A라고 할게요. 이것을 사건 A라고 하면 자, A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10분의 6이잖아요. 6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6개가 흰 공이니까. 자, 그러면 사건 B는요. 두 번째 뽑았을 때 흰 공일 걸 사건 B라고 잡아 볼게요. 사건 B. 근데 여기선 지금 두 번째가 바로 그냥 두 번째 공이 앞에 있는 공이 흰 공인지 검은 공인지 확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 조건에 의하면 흰 공을 뽑고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어야 되냐면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흰 공이 나온 상태에서예요.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으니까 흰 공은 5개가 됐고 검은 공은 4개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전체 공은 9개가 있고 그 중에서 흰 공은 5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 A교 B 둘 다 흰공일 확률. 첫 번째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일 확률이란 건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가 아는 건 요거죠. B바 A죠. 분모가 A니까 PA 곱하기 P, B바 A죠. 자, 그러니까 여기 PA가 있네요. 10분의 6 곱하기 9분의 5 해서 얘를 뭐 계산하시면 되겠죠. 약분해서 5, 약분해서 3, 2, 3, 3. 그래서 얼마? 잠깐만요. 지금 자, 뭘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다시 얘는 약분해서 3이죠. 3, 2 그쵸?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약분됐죠. 그래서 3분의 1이 된 거죠. 3분의 1. 그쵸? 자, 이렇게 자꾸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풀면 이런 거죠. 첫 번째 흰공,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은 첫 번째 흰공, 10분의 6. 두 번째 흰공, 9분의 5. 그쵸? 결론은 똑같죠?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기호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자꾸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우리한테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할 때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고, 자, 매진이 되는 확률은 얼마래요? 2분의 1이고요. 자, 비가 안 내리고 매진이 되는 확률. 비가 안 내릴 때 매진이 되는 확률은 3분의 2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온대요. 내일 비옴. 비가 올 확률이 얼마래요? 40%일 때 매진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래서 매진될 확률. 매진될 확률.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거를 사건 A로 잡을까요? 사건 A는 비가 와요. B. 그 다음 사건 B는요. 매진. 다 팔리는 것을 매진이라고 보면 자, 내일 비가 뭐예요? 40%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비가 오고 매진될 확률. 비가 오고 매진될 확률. 비 오고 매진이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내일 매진이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얼마죠? PA 내일 비가 올 확률은 PA고요. 그때 매진이 된다라는 건 PB바 A를 뜻하는 것이죠. 자,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4고요. 비가 올 확률은 10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되고 뭐 10분의 2까지만 쓸까? 나중에 약분 또 해야 되니까 요번엔 비가 안 내리고 그럼 비가 안 내리고는 A의 여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서 매진이야. 그러면 B바 A여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B가 안 내릴 확률은 10분의 얼마예요? 6이죠. 1-10분의 4니까. 그쵸? 그리고 비가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 이렇게 써 있는 게 요게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약분돼서 2니까 얘는 10분의 얼마? 4가 되나요? 10분의 4.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면 비 오고 매진된 확률 더하기 비 안 오고 매진될 확률 내일의 변수에 따라서 그러면 10분의 6이 되어서 5분의 3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BM 매진 그러면 얘가 P A바 B를 뜻한 거고요. 얘는 P 매진
매진이 위죠. 매진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얘는 P B바 A를 뜻한 거고요. 얘는 B바 A 열을 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 봐볼게요. 우리한테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두 상자 A, B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대요. 둘 중에 하나를 잡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 2개를 뽑았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꺼낸 공이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검은 공 나오는 사건 잠깐만 A 상자를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B 상자를 선택하는 확률을 저 사건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검은 공, 흰 공 하나씩 나오는 요 사건을 E라고 잡아봅시다. E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건 결론은 뭐예요?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와야 되죠. 꺼낸 공 2개가 A 상자에서 나와야 돼요. A 상자에서 나와야 돼요. 언제? 검은 공, 흰 공 하나씩 나왔을 때. 그것이 A 상자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공이 나왔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것이 A교 2인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해 확률이죠. 이해 확률. 이해 확률이란 건, 자, A 교 2죠. 이건 뭐예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건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온 확률하고 B 상자를 선택해서 검은 공, 흰 공 하나씩 나올 확률을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건 교집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A 교 2 이게 뭐예요? A 상자에서 검은 공, 흰 공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A 상자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 중에서 A 상자에서 몇 개를 뽑는데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뽑히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2, 1, 6, 5 얘는 2,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이게 3이 되나요? 또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5분의 4가 되나요? 15분의 4가 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B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B, A, B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B가 뽑힐 확률은 2분의 1이죠. 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뽑힐 확률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는 외우는 숫자 10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잖아요. 그럼 2 약분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되네요. 10분의 3. 그쵸? 그러면 얘와 얘를 각각 구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더해 주시면 통분하면 얼마가 될까요? 30이 되네요. 38 요거 30이니까 9 돼서 30분의 17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럼 끝났네요. 뭐가 끝났어요?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 30분의 17분의 그 다음에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1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17분의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죠. 직관적으로 어떻게도 풀 수 있어요? 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은 A에서 흰 공, A에서 6개 중에서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자, 그 다음 B에서 흰 공, B에서 흰 공, 5개 중에서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분의 2분의 1. 요거 그대로 한번 올리면 되죠. 곱하기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 요거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식의 계산식이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헷갈리니까 자꾸만 기호로서 써주고 그냥 산수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산수.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꾸만 익혀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